대한민국 서열 1위가 누구였는지 감옥에 간 지금에야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부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머리 위에서 인사판을 주무르며 상황 노릇을 했습니다. 특히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핵심입니다. 그날 밤 10분간 이어진 광기 어린 폭언의 실체와 몰락의 서막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이해됩니다. 얼마 전에도 드레스라니. 이 상황인데 남편도 감옥 가 있고 본인도 네. 감옥 가 있고 지금 네. 남편은 뭐 사형 아닌 무기징역 당할지도 모르고 본인도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김건희는 누군가의 복수하기 위한 불굴한 마음이 있고 그거를 또 교도관들한테 푼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아, 요즘요? 네, 야외 활동할 때 다른 재소자 만나면 그 재소자들은 그렇게 싸운대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 민폐입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야? 어디서 취재하신 나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아니, 혹시 네. 뭐 거기 안에 관계자가 네, 아니 뭐 취재를 좀 세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김건희 씨도 욕이 또 만만치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이 책 전체를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에피소드가 저는 그거였어요. 그 이상휘 지금 의원이죠. 이분이.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 국민의힘 의원인데 네. 이건 아마 이제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요 얘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메인 아이템이 사실 이거였어요. 저희가 원래 1회 1번 아이템으로 쓰려고 했던 기사인데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욕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뭐 수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뭐 일반화된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저기 인수위 당시에 사실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네. 저희들이 기자들이 다 궁금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한테 욕설 뭐 폭언을 듣고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뭐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상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윤핵관 중에서도 최고 실세로 이제 네, 불림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 조각을 위해서 데려왔던 사람이 이상희 의원인데요. 이상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인사 작업을 많이 했던 그런 실무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사 전문가니까 미리 좀 내부 예비 조각 같은 걸 해서 그렇게 하려고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네. 어디에 누굴 앉히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기려고 이상희란 사람을 데려놓고 그렇죠. 실무로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네. 그렇죠. 네. 여사 측에 어떤 분이 자꾸 인사가 미뤄지니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좀 친하다고 생각하니 좀 솔직한 이야기들도 하고 뭐 여사에 대해서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러 왔던 그분이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아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악이네. 이거. 자기들이 편하게 한 이야기를 윗선에 그렇게 보고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됐어요? 얘기죠. 그 보고를 듣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이상희 당신 의원은 아니고 이상희 기획팀장인가? 이상희 의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자마자 그 한밤중에 야 이 새끼야 야 이 XX야 이러면서 한 10여 분간 진짜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더라고요. 10분간? 10여 분간 뭐 예. 그게 그렇게 되나? 나 그렇게 그 10분 동안 무슨 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와 김수환무 두루미와 아니 해도 10분 언어 구사가 굉장히 뛰어난 어휘력이 좋나? 그래서 욕설을 그렇게 막 계속 퍼본 거예요. 그렇죠. 그들만의 사랑과 전쟁. 자, 지금 오늘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눈길을 끈 대목이 있었죠. 바로 불법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김건희 씨가 자신이 뭐 생각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식으로 아주 경솔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우선 이 내란 사태, 위헌적인 내란 사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던 이 시점에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부끄럽고 민망하고 화도 나네요. 김 씨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주목되는 것은 김건희 씨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국면마다 이른바 부부싸움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당장 지난해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한창 이 명품백 수수로 사과를 해야 된다, 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창 때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방송사 대담에 나와서 부부싸움 관련된 언급을 했었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나 제 아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자,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그게 비록 조그마한 파우치로 불리더라도 고가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은 명확하게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이게 부부싸움 소재 정도의 어떤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접근했다. 이런 비판이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가벼운 해명을 할 때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이 부부싸움 언급은 계엄을 하기 한 달여 전에도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했었죠. 또 당시에 다시 돌아가 보면 기존 명품백 수수 논란 이외에도 이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폭로가 되면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도 추가로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 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부부싸움을 제시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자,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자, 부부싸움을 하겠다. 자, 농담처럼 대답을 한 건데요. 예. 보셨겠지만 그 농담에 별로 반응도 없었습니다. 자, 결국 김건희 씨의 이 의혹에 대해서 분수령마다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했다. 이런 지적들이 예. 있는 겁니다.